이 룸사롱에 가서 김성진 씨와 이준석 씨가 약 1시간에 걸쳐서 소위 음주 가물을 했다. 거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술을 먹고 나서 유성관광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을 했다. 그 스위트룸 안까지 아까 그 단발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다고 하는 여성, 그 여성을 그 스위트룸 앞까지 데리고 가서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윤석한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지금 수사 이야기 했으니까 네. 그 건희사랑 팬카페 등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네. 오늘 그 우리 이준석 대표 제명 청구 신청을 한다라는 보도 보셨죠? 뭐 그분 뉴스는 제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네. 어제 나왔고 그분이 어제 어떻게 했냐 오늘 네. 이준석 대표 제명을 청구하는 신청을 내겠다고 어제 밝혔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절차상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뭐 예를 들어 윤리위에 뭘 넣으려고 넣는 거고요. 제명 요구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근데 이분이 또 어느 순간에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을 그만뒀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그 전 대표의 어떤 변호를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대표에게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분의 그러니까 개인의 그냥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예전에요. 그 바른미래당 그에서 손학규 대표 측이랑 그 소위 말하는 유승민 안철수 측이랑 싸웠을 때 네네. 그때 강신업 변호사가 같이 활동했었었나요? 아니 손학규 대표 쪽에 대변인하고 이랬어요. 네, 그때 그럼 이른바 구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을.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부인 팬클럽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뭐 굉장히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동기를 넘어서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혹시 그런 의심을 뜻하는 발언이십니까? 아무리 그 팬클럽 회장직이나 이런 걸 사퇴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의심받기 싫어서라도 본인이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강한 의심을 받죠. 그럼 대중적으로. 그래요. 예.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했던 분이 저렇게 수감 중인 분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나섰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런 거죠. 팬클럽 회장이 그러면은 저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려면은 사실 팬클럽 회장 이 참칭하는 것이라면은 네. 본인의 지위를 참칭하는 것이라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김건희 여사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한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기업인을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이준석 대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구치소 정문.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해왔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인데 구치소를 방문한 경찰이 이례적으로 야간 조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저녁을 생략한 채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바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이준석 대표를 성접대한 뒤에도 2015년 추석까지 명절 선물 등을 청탁 목적으로 제공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알선 수재의 공소시효는 7년. 이에 따라 2013년 성접대 사건은 입증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지만 2015년까지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2015년 추석까지 이 선물 이거를 줬다는 것을 하나의 뇌물로 본다면 포괄일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역시 있습니다.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어젯밤 서울 강남경찰서도 방문해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도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도 청탁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개별 사건들마다 장시간 설명해 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곳 구치소를 한두 차례 더 찾아 김 대표에 대해 옥중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한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접견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로 바뀌었는데 강 변호사는 이 대표를 무고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세 번째로 접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 김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 강신업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팬클럽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희사랑 회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건희사랑은 이제 관리자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관리된다. 또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도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주장한 2013년 8월 성상납 정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이루어질 때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2013년 사건의 경우는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까지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증거 위조 교사 의혹. 이 대표가 핵심 측근을 김 전 대표 측에 보내 투자를 약속하고 성상납이 없었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상납, 청탁 의혹은 물론 당원권 정지의 이유가 됐던 증거 위조 의혹도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근데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였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수사팀은 증거 위조 교사 혐의의 경우도 대법원 판례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최소 3차례 이상 김 전 대표를 더 조사한 뒤 이 대표 소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